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사 의료자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전해에 의료자문으로 보험사가 생선보별로 나눠가지고 의료자문을 근거로 해서 몇 건을 몇 프로를 보험금을 안 줬는지 부직 건수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부직 건수에 대해서 통계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손보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손해보험사입니다. 제가 좀 기사를 읽으면서 좀 볼게요. 그러니까 국내 5개 대형 손보사, 현대해상, KB, DB, 메리츠, 삼성화재가 이제 빅5에 들어가는데 5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거쳐서 의료자문 받은 후에 그걸 통해서 보험금을 안 준 케이스가 그 전년도, 즉 이게 지금 2024년도 자료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가 더 늘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부지급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가지고 유일하게 1000건이 넘었다고 하네요. 2024년도에.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그 건수는 이렇게 현대해상보다는 적은데 그 확대폭, 2023년보다 24년도에 부지급 건수, 의료자문 토대로 해서 부직 건수가 50%가 증가해서 증가폭은 가장 높았답니다. 전체적으로 5개 빅5 대형 손보사들이 의료자문 돈을 안 주는 게 17.3%가 증가를 했어요. 안 주려는 기조는 동일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더 민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더 강하게 규정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의료자문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안 주겠다, 그냥 반송을 때린다는 표현을 하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나 반송하겠어. 동의할 생각이 생기면 그때 다시 청구해 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나오는 강성기조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물멸교자묻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했다면 그 결과 나온 대로 그러니까 아예 안 주는 거죠. 모 손보사는 자기네들이 의료 자문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그게 부당한 결과든 애매모호한 결과든 결과가 나온 대로 처리해요. 그러면 대부분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다른 손보사들은 이런 자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보험사, 이건 좀 여기 빅5에는 없습니다. 다른 하위권 회사인데 그 회사는 자문 결과대로 그냥 무조건 처리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리지만 의료자문이라는 게 보험사 쪽으로 당연히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편중된 시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보험사에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결과대로 무조건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업을 하면서 의료자문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입장도 왕 있고 그렇게 이거를 무조건 안 주려는 수단으로 활용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안 주려는 용도로 혹은 삭감할 용도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의외인 게 삼성화재가 업계 점유율은 굉장히 탑인데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사실 TF팀 요즘 만들어가지고 장애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판단은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안 주려고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돌아가면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자꾸 뭔가 해요. 자기네 보험사의 후장이라든지 고액건 이런 거는 내가 까다롭게 하겠다라고 이런 암시를 주는 거겠죠. 어떠한 이유로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즘은 현대해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주기 TF팀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여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한 회사, 대형 회사가 이렇게 하면 밑에 하위 회사들도 그게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KB손보도 보면은 부직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저는 KB손보를 되게 좋아해요. 담당자분들도 인간적인 분들도 많고 해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KB손보 참 좋은 회사다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책이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방침이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지표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현대해상은 점점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KB손보는 이게 일시적으로 는 거 아니까 보상 마인드라고 하죠. 보상 마인드가 나쁘진 않아요. KB손보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부직 건수가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여기는 그럴 만한 정책 기조가 있었던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저도 잘 뭐 내부 직원이 아니니까 저도 모르는데, 저도 이제 업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 메리츠화재는 증가폭이 좀 느는 게 좀 체감이 저도 돼요. 그리고 DB 손보가 부직 건수가 줄었네요. 뭐 여기도 뭐 업계 점유율이 삼성화재 다음으로 큰 데니까, 근데 건수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뭐 DB 손보도 좀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근데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 건수는 DB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부직 건수입니다. 삭감 비율까지 하면은 뭐 엄청나게 또 이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생보사편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지난해보다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퍼센티지는 6%가 상승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생명인데 업계 2위잖아요. 부직 건수가 20% 이상이 늘었습니다. 20% 이상이 늘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건 부직 건수뿐만 아니라 삭감까지 하면은 뭐 통계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교부생명은 부직 건수가 17% 감소했어요. 저도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삼성생명은 뭐 아니면 더 뭐 이런 성향이 강하고, 교부생명은 좀 유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교부생명은 좀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교부생명 관련된 조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나봐도 뭐 삼성처럼 이렇게 좀 딱딱하거나 단호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그래도 조금 뭐 유연하게 사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생명도 6.8%가 늘었어요. 사실 뭐 하나생명이든 뭐 삼성생명이든 약간 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냥 이거 우리는 무조건 의료자문을 가야 된다. 싫으면 반성문 보내고 협조할 생각이 있으면 다시 재청구해라, 이렇게 하고 다시 재청구를 해서 의료자문을 동의를 해줘야 진행이 되는, 아니면 의료자문 아니면 사실 사의자문이라고 해서 그 사의, 즉 회사에 소속된 의사한테 자문을 가는 방법으로 결정해라. 사의자문 아니면 의료자문 뭐 이걸 동의를 해줘라 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의료 자문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보험사 측 의료 자문이니까.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절충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데, 뭐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한쪽으로 편중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뭐 따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제 보험사 쪽을 들다 보니 이게 부지급률이 올라가지 않는가. 단호해요. 사실 의료자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 당신들 입장, 즉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이라고 하면 절충합시다, 합의합시다, 이런 부분이 절대 통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자기네들은 직급도 뭐 프로 책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정말 프로답지 않은 보상을 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 선수도 아니고 프로는 좀 웃기죠? 돈을 안 주는 뭐 프로라는 뜻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이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아무리 주치 소견이든 뭐 다른 자료가 있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은 저희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형 생명보험사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다른 하위 회사까지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부지급률 플러스 삭감률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자문 시리즈 몇 개 더 할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더 화가 나실 건데, 이게 참 예전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심한 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그런 경우에 뭐 부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안 주기 위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맞춰가지고 자료 근거 만들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소문에는 이 의료자문 근거가 있어서 민원 들어온 거는 뭐 카운트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추가로 관련된 영상 있으면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큰 후유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